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어제 새벽까지만 하더라도 이 기온이 굉장히 툭 떨어져서 추운 날씨가 연속되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그리고 온도가 굉장히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그렇듯 국내 증시도 최근 연속적인 이 하락을 그나마 좀 멈추고 오늘 의미 있는 상승이 의미 있는 지점에서 좀 나와주어 다행스럽게 생각이 드네요. 사실 오늘 이게 상승이 아니라 밀려버렸다면 지수의 아주 중요한 지지 구간이 깨지면서 이 심리적으로 더 투심이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자리 속에 있었는데 그나마 이런 자리에서 시장이 강한 반등이 나와주어서 일단은 좀 안심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든 그렇죠. 이 의미 있는 지지 구간, 의미 있는 저항 구간, 즉 그러한 지지와 저항 구간이 뚫리게 되면 위로 오버슈팅이 발생을 하고 하방으로는 언더슈팅이 발생을 하는 게 이 주식시장에 돌아가는 판때기인데, 그런 구간을 그래도 좀 지켜주고 일단 올라와 줬다라는 관점에서는 일단 다행스럽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자, 1월 21일 내일 LG엔솔에 대한 환불이 이제 입금이 되는 날이죠. 그러한 기대감도 일부 시장에 작용을 했을 걸로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전에 미리 외국인과 기관이 먼저 물량을 채워서 주가를 올려버렸지 않나라는 생각도 약간 들고, 또 장전에 나왔던 이 러시아 고위 관료의 발언에 의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이 니네가 더 그렇게 자극하지 마라 라는 발언을 해준 게 일부 시장의 긴장감을 완화시켜준 부분도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김정은이 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모라토리엄을 해제했죠. 모라토리엄을 해제하면서 또 긴장감을 또 한반도에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일단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흘러갔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지수 흐름을 보면 귤적 반등 흐름이 의미 있는 자리에서 나와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날이고, 지수는 과매도 구간이나 아직 전체적으로 대칭 하락을 봤을 때는 이번에 추가적인 하락은 좀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지켜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보시다시피 최근에는 거의 매일 하락 종목 수가 1000개, 뭐 800개, 그래서 뭐 하락 종목 수가 도합 거의 2000개 가까운 날이 거의 매일 이어졌었는데, 오랜만에 좀 하락 종목, 상승 종목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날이었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에 외인과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하게 좀 올라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 자, 바로 시황 들어가 보면 미 증시가 장 막판 어제 바이든의 연설이 진행이 되면서 급격하게 좀 밀려 내려왔는데요. 일단 연설 내용에서 약간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내용과 연준을 지지하는 발언들이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거를 용인하고 지지하는 게 아니냐라는 시장의 우려 속에서 일단은 상승분을 반납하고 좀 흘러내렸죠. 아무래도 국내 증시는 어제 장중 한때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1%대까지 떨어졌을 때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한 선반영 성격에서 일단 상승이 좀 이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의 오늘의 반등을 일부 선반영해서 좀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자칫 잘못하면 전강 후약 장세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만 좀 조심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상대적으로 최근 코스피보다는 낙폭이 컸던 코스닥이 양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되면서 코스피 대비해서는 더 강한 모습이 좀 이어졌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시장 반등에 이 어떤 섹터, 어떤 종목군들이 올라갔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최근, 그러니까 올해부터도 시장 대비 강했던 게 IT 반도체 섹터가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죠. 그건 뭐 DB하이텍이라든지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 뭐 최근에 뭐 며칠 전에 언급했던 프로텍이라든지 그리고 기판 섹터 등등은 사실 시장이 빠져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는 모습 없이 자기 갈 길을 꿋꿋이 가던 섹터였고요. 시장이 빠질 때 가장 많이 시장과 연동이 됐던 게 게임과 메타버스 2차전지 섹터였는데, 오늘 지수가 반등할 때 그러한 섹터들이 일제히 올랐다 라는 점은 이쪽 섹터, 즉 성장주 기반의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 반등에는 소외가 되지 않는구나, 이런 학습 효과가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다음에도 지수가 이번에는 가바닥이라고 하면 또 진바닥을 만들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지수적으로 코스닥은 5일선을 타고 올라왔는데 1차적인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하고 가고 싶고요. 큰 틀에서 볼 때는 오늘은 꼭 지켜줘야 될 지지 구간에서 일단은 첫 번째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과매도이긴 한데 이번 지수의 자리가 이따 차트를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세 번째 지지 구간을 이탈하냐 마냐의 기로에 있기 때문에 지수가 눌릴 때 진바닥이 확실히 나와주면 뭔가 시장의 방향을 바꿔줄 호재가 동시에 나와줘야 되겠죠. 아니면은 악재가 해소되던가 불확실성이 해소되던가 그래야 뭐 진짜로 지수가 강하게 위로 치솟아 오를 수 있다. 즉 이번 반등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27일에 가까울수록 또 우려감이 커지게 될 부분이 많을 겁니다. 왜? 27일 날에 FOMC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고 27일 날 LG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이 있죠. 그 다음에는 설 연휴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7일에 바로 이제 뭔가 주식에 현금 확보를 하기보다는 27일에 뭐 2, 3일 전부터 슬슬 지수의 이 주의를 하면서 시장을 봐야 되겠죠. 자, 최근 지수 반등에 소외되지 않는 섹터 게임주 컴투스 홀딩스 위메이드 뭐 네오이즈 오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수급주들의 흐름이니까 이걸 싹 체크해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심텍 코리아 서키트 대덕 이수페타시스 등등 이 실적 기반으로 움직이는 IT 반도체 섹터에 여기에 파운드리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그 다음에 최근에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몇 개의 종목군들 보면 프로텍, 워닝 머티리얼즈 이런 IT 반도체 섹터 여전히 시장에서 소외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LG에너지 솔루션 상장 관련 종목군들은 이제 한 차례 더 올라가면 서서히 다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장비주라든지 2차전지 소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과 맞춰서 어떠한 방향을 보일지 어떤 투자의 부분이 나올지에 맞춰서 추가적인 상승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테마가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는 종목군들 일단 빼놓고 보는 것도 저는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로봇주들은 여전히 순환매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섹터가 로봇 섹터인데요. 자, 그렇다면 시장의 이 큰 틀에서 시장이 반등할 때 움직이는 이 수급 섹터, 그 다음에 시장의 순환매에서 소외가 되지 않는 로봇 섹터, 그 다음에 뭐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이런 섹터들, 그리고 그 외 종목군들은 사실 이제 전부 다 수급 아니면 테마로 움직이는데 정치 테마주는 과거처럼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점점 대선이 가까울수록 이쪽에서는 이 디데이가 남은 테마이기 때문에 그런 점 보면서 봐야 되고, 자, 전장 섹터는 최근에 괜찮았죠. 네, 엊그저께는 유인텍 그리고 어제 시간에선 대성 파인텍이 상가에 들어갔고 오늘은 유인텍이 좀 움직였었는데 전장 섹터 거의 매일매일 종목군들 치고 올라옵니다. 오늘도 모다이너칩이 어제 변태적으로 급락을 시키더니 오늘 장중에 좀 돌리는 모습도 나와주었고 DY도 오늘 리포트 포함해서 이제 장중 특징주를 붙이면서 상한가에 좀 들어갔었는데 내일장도 이 종목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장중에 좀 매매를 해서 수익은 나긴 했는데 이 큰 파동은 먹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웠던 종목이었어요. 근데 시간 외에서 그래도 뭐 마이너스권을 한번 줘서 저한테는 시간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오늘 안겨준 종목이 바로 DY가 됐습니다. 장 초반부터 DY에 대한 리포트를 회원님들하고 라이브를 통해서 좀 공유를 했던 내용들이고요. 아침에 이런 굉장히 좋은 리포트가 좀 나왔어요. 현대차 독점, 제2의 테슬라 리비안 독점 부품, 연매출 1조 600억에 뭐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 오늘 리포트에 나왔습니다. 시가총액 고작해야 얼마 안 되는 종목인데 시가총액이 고작해야 얼마 되지도 않는 종목인데 이렇게 강하게 좀 시장에 부각이 되고 있는 전장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는 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 오늘 나와 주었다라고 판단이 되죠. 그래서 통상 우리가 리포트를 볼 때 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목표 주가 자체가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시장 가격에 비해 굉장히 올려서 나오는 리포트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지난번에 KCC 얼마 전에 KC도 목표 주가 90% 리포트가 오늘 나왔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브리핑했던 리포트 중에 프로텍이 어제 매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다시 브리핑을 했던 게 바로 프로텍의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목표 주가를 90%, 93% 상향하는 리포트가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리포트가 나온 종목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나오는 리포트를 해석하고 그거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울 때는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 테마에 뭔가 임팩트 있는 뭐 독점이라든지 세계 최초라든지 뭐 그런 내용이 나왔을 때가 굉장히 의미 있는 리포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리포트도 매일매일 보다 보면 어느 정도 해석을 하는 능력이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앞으로 이제 풋 종목에 대한 부분인데 최근 시장이 빠졌을 때 어떤 종목이 올랐나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시장 잠깐 상승을 하다가 그 상승분을 순식간에 반납을 합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1%까지, 그러니까 1.2% 올랐다가 그 상승분을 전부 반납을 했을 당시 바로 한국석유가 시장에서 풋 종목으로 올라갔죠.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에 약간의 풋 종목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게 한일 단조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는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많이 쏴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굉장히 또 열심히 미사일을 쏴대고 있죠. 여기에 다시 대미 신뢰 조치 전면 제거하겠다, 핵실험 ICBM 발사 체계 시사한다. 아무래도 국내에 대선이 다가오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이런 부분을 부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뭐 협상을 위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없었죠, 시장에서. 근데 과거 시장을 바라보면 뭐 1년에 그러니까 꼭 명절 다가오듯이 한두 번씩은 꼭 미사일을 쏘고 시장이 흔들리는 그 빌미를 준 게 우리 북한 이 형님들이었어요, 북한.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이제부터는 열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의 신호탄을 이번에는 한일 단조가 쓴 것 같고요. 과거에는 빅텍이 대장인데 아무래도 한일 단조가 이번에 강하게 밑에서 드라이브가 걸렸기 때문에 대장주가 바뀌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 좀 보죠. 시장 좀. 먼저 해외 증시를 좀 오늘은 놓고 보면은 지금 이게 나스닥 선물인데요. 얘도 의미 있는 구간에서 오늘 더 빠지게 되면 3분봉 자리가 돼서 사실은 오늘 한 차례 더 빠지면 내일 지수가 단기 과매도권에 들어가서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템포 빠르게 기관과 외인들이 먼저 물량을 잡아 갔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나스닥 선물이 상당히 많이 반등을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전일 많이 빠졌던 나스닥이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 나스닥 선물이 밀어버렸다면 굉장히 또 자리적으로는 두려운 구간에 놓여버리는 거죠. 이런 자리를 갭으로 이탈하게 되면 이 자리를 이탈할 수도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여기서 기술적 반등 흐름이 좀 나와주는 거는 그나마 다행스럽게 위안스럽게 좀 생각이 드네요. 보통 이런 파동으로 볼 때 지수를 볼 때 이렇게 보기도 많이 합니다. 뭐 이런 자리에서 똑같이 이 파동을 하나 더 만들어 보면 대칭 하락이라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런 하락만큼 나왔을 때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죠. 이런 대칭 하고 또 이 자리에서 또 한 번에 저점을 깨면 저점을 깨게 되면 또 여기서 이런 박스권에서 이런 구간까지도 나올 수 있게 원래는 설계가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설마 여기까지 빠질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래서 이런 구간까지는 열어놓고 좀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은 들어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뭐 대칭에 대한 부분이
이제 주식에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의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 보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코스닥이 이 당시 뭐 이렇게 빠졌다라고 했을 때 그냥 어느 정도 박스권 형태로, 그러니까 급락이 아니라 박스권 형태로 빠질 때 뭐 이런 뭐 고점 대비해서 이 정도 선 뭐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다, 뭐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때의 하락폭이 바로 직전 고점에서 여기에서부터 하락폭을 잡아야 되겠네요. 혹은 더 많이 빠졌을 때가 이쪽이라고 치면 이렇게 두 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는 넘어갔고, 이게 이제 이만큼의 하락폭이었다라고 쳤을 때 이게 또 하락폭이 컸다면 이걸 또 열어놓고 보면 하락의 크기가 여기까지도 열려 있을 수도 있었겠죠, 이번에. 그래서 사실은 진바닥이 잘못해서 나오게 되면, 시장의 진바닥이 잘못해서 나오게 되면 이런 자리까지도 원래는 열려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행스럽게 오늘 그 자리에서 좀 돌아서 준 거는 굉장히 감사하게, 시장에 감사하게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입니다. 올라왔다가 일단 5일 이평선을 탔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으로 올라갈 거고, 이런 자리들 11선을 바로 타고 올라갈지 아니면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데, 이 자리에서 그냥 우리가 지금 지수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5일선을 타고 가는지 이탈하는지, 그것만 계속 관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지수의 단기 이평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에서의 이 이평선이 작용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반등하다가 결국 이평선을 이탈하게 되면 급락이 나오고, 여기서도 강하게 올라왔다가 이 이평선을 넘지 못하면 지수가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 이평선의 방향, 기울기를 바뀌어 놓는 구간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보기 위해서 지수 단기 이평선의 기울기가 바뀌는 시점을 찾기 위해서 지수를 바라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로텍 바로 나와 있으니까 좀 보죠. 일단 저는 사실 이 종목이 좀 눌리기를 바랬는데 아주 나이스하게 타이밍이 리포트가 좀 나오면서 오늘 시가부터 좀 올라갔습니다. 일단 단기간에 굉장히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더라도 단기 저항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 종목 굉장히 좀 끼가 있는 종목이고 의미 있는 상승 파동이 시작되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또 거래 대금이 과거 대비 굉장히 늘어 있죠. 맞고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DB하이텍 아직까지 매도 없이 계속 가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구간에서 돌파 흐름이 나오겠죠. 시장 대비 제일 강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상승 파동도 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1차 파동이고 이게 2차에서 지금 이렇게 가면은 마지막 연장 파동을 더 높게 멀리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마지막 파동 이 자리를 놓고 목표가를 9만원 10만원 잡아놓고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뭐 기판 섹터들 시장 대비해서 거의 밀리지도 않았죠. 그래서 약간은 이쪽은 단기 뭐 낙폭과대 성격은 없기 때문에 수급주로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이 단기 낙폭에서 시장을 끌어올릴 때는 다소 좀 약할 수는 있고, 시장이 안 좋을 때 대신 강할 수 있는 게 지금 IT 반도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컴투스 홀딩스, 그 다음에 네오이즈 홀딩스, 지수가 급락을 할 때 이 급락을 하면서 추가 하락 때 멈췄던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 대비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죠. 지금 시장 지수 반등 때 소외를 안 받는 종목 중에
몇 안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컴투스 홀딩스도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단기적으로 저항은 맞을 것 같아서 이제는 매도를 잘 잡아야 되고, 네오이즈 홀딩스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위메이드도 마찬가지인데, 위메이드는 이 구간에서 다른 종목보다는 위믹스 이슈 때문에 조금 약한데, 일단 참 재밌는 디파이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디파이가 어떻게 시장에서 잘 안착을 하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이 또 달라질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NC소프트가 상대적으로 제일 좀 약세를 보여주는데요. 일단 항상 똑같지만 5일선을 타고 의미 있게 올려주는 흐름이 확인이 된다면 그때부터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P2언이 얘네가 시작하기만 하면은 국내에서 제일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은 변함없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신규 상장 종목이 있었죠. 오토엔이라고.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신규 상장 종목이 출현을 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흐름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 네, 모든 사람이 불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신규 상장을 하고 흐름이 괴팍했죠. 저도 당연히 네, 신규 상장 종목은 매매를 좀 진행을 했고요. 그냥 원하는 수익만큼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짧게 여기서 들어갔기 때문에 시가 올라갈 때 바로 들어가서 좀 빠르게 수익을 좀 챙겼고요. 빠르게 챙기고 밑에서 좀 잡아서 여기서 추가 매수 더 한 다음에 1100원에 일단 저는 전략 매도를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올라왔던 것 같아요. 제가 한 15%, 16%대 매도를 했는데 엄청 네, 강해서 원래는 이거를 상따를 좀 계획을 했었는데 좀 상따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신규 상장주는 다른 게 볼 게 아니라 이 시가를 깨냐 안 깨냐, 혹은 당일에 고가를 돌파하냐 안 하냐, 이런 고가를 지지하고 돌파한다 라는 관점에서는 추가 매수죠.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 여기서는 매수가 되는 거고, 파동에 따라서 이게 이제 1파동 눌림 2, 3, 4 빠르게 이제 이렇게 파동이 나오면서 굉장히 빨리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시점에 이 종목이 확 올라갔기 때문에 지수가 좋아지면 밀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봤는데 오늘 굉장히 좀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DY라는 종목을 한번 보면요. 오늘 DY로 저는 좀 제대로 장 초반에는 매매가 좀 안 돼서 아쉬움이 좀 많았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 박스권을 돌파하는 갭이 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런 박스권을 보면은 8,100원인데 8,100원 라인에 오늘 내려오면서 네, 그 구간에서 일단 질적 반등이, 그러니까 지지를 받고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올라갔는데 보통 이제 이런 매물대를 주고 하나, 둘, 세 번째 보통 돌파가 되는데, 얘는 약간의 트랙이 발생해 가지고 이때 돌파가 돼서 사실 저는 얘를 매매는 했는데 좀 제대로 먹지는 못하고 나중에 시간 외에서 좀 크게 먹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아래 구간에서는 잘 잡아서 여기 왔는데 돌파를 생각을 했는데 돌파 실패나 생각하고 이때 지수가 좀 급락하는 흐름이 시장에 좀 나왔죠. 이 구간에서 지수도 빠지고 외국인의 선물에 대량 매도가 좀 이어지면서 시장 다시 밀리나 생각을 하고 매매 대응을 좀 안 했었는데, 이게 조금 오늘 아쉬웠던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 종목이 여기에서 개파락을 떨어지고 시간 외에서 이 타임에 급락이 떨어지길래 그냥 여기에서 좀 많이 사서 수익을 제법 잘 내고는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이 종목 시장에서 관심도 굉장히 많았고 거래 대금도 굉장히 많이 터졌기 때문에, 그리고 의미 있는 고점이 돌파가 됐죠. 의미 있는 고점이 돌파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 깨진 자리가 여기에 이제 저항이 있거든요. 99,300원, 9,200원 이런 라인들. 그 다음에 밑에 라인이 8,500원 정도 라인이 잡혀 있는데 그런 구간까지 내일 밀리는지 그리고 그런 구간에서 다시 올려 세우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상한가에서 대량의 지금 뭐 손바뀜도 바뀌고 또 시간에서도 100억, 그다음에 장우 거래에서도 100억. 그래서 이쪽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여기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뭐 이런 아래 구간에서의 매매 전략과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벌써 주말입니다. 내일 거래만 하면 주말인데 네, 내일장 정강 후약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점 주의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